우리가 왜 찰리 코크가 살해당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죽음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이유는 자기애적인 캔디스 오원스 같은 사람들에 의해 우리 시야에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자기 이야기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찰리가 왜 살해당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캔디스 오원스가 광고를 통해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푸시백은 찰리 커크가 지지했던 것들을 잊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던 주요 이유와 어쩌면 그를 제거하고 싶어 했던 이유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영상이 가장 잘 설명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신은 기독교인이고 제 걱정 중 하나는 이슬람 혐오 같은 부분이에요. 당신은 무슬림인가요? 네, 맞아요. 당신이 보기에 무슬림 국가의 가장 좋은 모델은 무엇인가요? 글쎄요, 공공장소에서 몸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 즐거우신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전신을 가리는 복장을 요구하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건 공정하지 않아요. 여성으로서 리야드 시내 거리에서는 이렇게 입을 수 없어요. 이건 너무 도발적이고 노출이 심하죠. 여성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공직에 출마할 수도 없고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죠. 이슬람은 서구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요.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구에 사는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말할 권리와 드러낼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처럼 피부를 드러낼 수도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크리스천이군요. 이 영상은 수백만 번이나 조회된 영상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종종 잊는 사실은 찰리 커크가 죽기 며칠 전까지도 이슬람의 위협에 맞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는 이슬람이 서구와 얼마나 양립할 수 없는지, 얼마나 서구와 맞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가 살해되기 직전에 강조했던 주요 메시지 중 하나였죠. 그리고 아니에요. 저는 캔디스 음모론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그리고 서구 사회에 무엇을 상기시키려 했는지를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 그가 실제로 며칠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담은 이 영상을 함께 보죠. 그가 암살되기 며칠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푸시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아미르 K입니다. 곧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고 공유하고 댓글도 달고 많이 알려주세요.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도 이 운동의 일부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서구 사회를 파괴하려는 것들에 맞서 싸우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멈추지 않을 거예요.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info@merak.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제 찰리 커크가 암살되기 직전에 했던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살해되기 3일 전에 찍힌 이 영상을 함께 보시죠. 영적 전쟁이 서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들은 월주의나 마르크스주의가 이슬람주의와 결합하여 우리가 말하는 미국식 삶의 방식을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식 삶의 방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나는 결혼하고 집을 사고 아이를 낳고 해가 질 때까지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주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범죄율이 낮은 동네에서 살고 싶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쓰레기 같은 내용을 배우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하루에 5번씩 무슬림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국식 삶의 방식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건 참고로 기독교 문명입니다. 기독교인들, 우리의 희생, 우리의 노력, 우리의 비전, 그리고 성경에서 비롯된 결과가 그는 실제로 이 영상에서 그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즉 단순히 이슬람 위협뿐만 아니라 하지만 워크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위협이 결합해서 서구 사회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주장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죽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타일러 로빈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트랜스젠더 권리를 위해 깨어있는 극단적이고 마르크스주의적이며 혼란을 일으키려는 미친 이데올로기에 맞서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영상은 그가 살해되기 3일 전에 촬영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쩐자지 이것이 사람들이 집중하고 싶어하는 주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캔디스 오웬스가 미친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그녀는 미친 대다수의 청중뿐만 아니라 그걸 믿어버린 저지능의 사람들까지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지능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녀는 높은 지능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할 수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그를 제거하고 싶어 했던 타당한 이유나 근거로 이것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이 가장 위험한 집단 중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위험하고 폭력적인 인간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이 그에게 일어난 일의 원인이나 그를 끌어내리고 싶어 했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는 이슬람화에 대해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한 클립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공개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주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 여기 그의 트윗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좌파가 미국의 목을 베기 위해 사용하는 칼이다. 꽤 강렬한 말이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가 이 주제에 대해 계속해서 말하는 영상들이 점점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도시가 이슬람 시장에게 넘어가려 한다면 9.11 테러 2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맘다니가 이겼어요. 맘다니가 이겼고 그가 말하던 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 사실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수십만 명의 젊은 남녀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보내 싸우게 했으면서 결국 그 이념이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욕시에 들어오도록 내버려둔 걸까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기생적인 이념은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정복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탱크나 박격포, 드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산부인과에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분만실에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대량 이민을 통해 들어오는 신생아들의 대량 생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찰리, 너는 그냥 과장하는 거야. 미니애폴리스의 시장이 곧 무슬림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곧 미니애폴리스와 뉴욕시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란 오마르가 미국에 동화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라시다 틀라입이나 조란 맘다니가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미국의 일부라면 우리의 가장 큰 도시가 이런 이데올로기에 넘어가려 할 때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서구 문명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와 상충합니다. 찰리, 뭐라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가 여기서 사실 확인도 하고 있어요. 카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슬림들의 계획이 대규모 이민을 통해 미국에 들어와서 아이를 많이 낳고 우리보다 더 많아지고 정치에 출마해서 정치 권력을 얻은 다음 우리의 법을 샤리아 법으로 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질문 중 하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까요? 백인 가정이 무슬림 가정에 비해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낳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백인 출생수와 전 세계 무슬림 출생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무슬림들이 대규모로 미국으로 이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국에서 백인 출생수는 연간 약 800만 명입니다. 이제 전 세계 무슬림 출생수를 보세요. 830만 명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178만 명이고 연간 300만 명과 비교됩니다. 찰리도 틀리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말하려던 것이 사실상 어쩌면 정확했을 수도 있어요. 찰리는 미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럽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힘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는 한때 위대한 나라였어요. 저는 이 나라가 다시 위대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전의 모습과는 달리 껍데기만 남았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비웃고 조롱해도 원자를 쪼개고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노예제를 없애고 전 세계에 관습법을 전파한 이 나라가 이 정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 나라가 훌륭한 지도자나 지도자 집단을 찾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치적 조언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외국인이 미국인에게 그런 조언을 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국 혹은 잉글랜드 아니면 제가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불러야 할 어떤 이름이든 그 나라가 없으면 세상이 뭔가 빠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잉글랜드 국기를 달 수도 없게 됐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든 간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여러분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 이상 사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에너지와 활력을 되찾으세요. 잉글랜드와 영국을 그렇게 놀라운 곳으로 만든 그 힘을 되찾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걸 다시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다문화주의의 마지막 몸부림을 고구하고 강한 영국이 강한 세계를 만들고 따라서 강한 서방을 만든다는 근본적인 진리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하고 진실하며 아름다운 것을 위해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제 말은 분명히 이슬람주의자들은 이런 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자신감 있게 지키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아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한 영국은 물론 기독교적인 영국입니다. 이것은 이슬람주의자들의 신념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제 말은 정말로 저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인터뷰잖아요. 알겠죠? 다시 한번 그가 죽기 몇 달 전의 영상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질문은 이겁니다. 거시적 차원에서 이슬람은 서구의 가치와 양립할 수 있습니까? 거시적 차원에서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표현의 자유를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종교의 자유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믿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구와 정반대입니다.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무슬림 다수 국가에서는 무함마드 예언자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무슬림 다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면에 서구에서는 종교와 국가를 분리하려고 매우 신중하게 노력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국가에 들어가서 이슬람의 핵심 기둥을 중심으로 국가를 더 이슬람적으로 바꾸려고 명령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는 더 이슬람화되어서 더 살기 좋고 더 행복하거나 더 자유로워진 서구 국가를 단 한 곳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그냥 행복, 삶의 질 같은 건가요? 삶의 질부터 문화적 결속력,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여부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자국 출생 인구의 출산율을 논하기 전까지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걸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의 비판이 종교 자체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무슬림 사람들에 대한 건가요? 여기서 태어난 영국인 과격분자들도 여러분이 영국인이라서 그래야 한다는 건 알지만요. 통일된 언어가 없으면 문화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웃과 대화할 수 없을 때, 통일된 언어가 없을 때 문화는 사라집니다. 저는 선한 무슬림 개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구에서 고민해야 할 질문은 무함마드주의가 블랙스톤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윌버포스의 유산과도 양립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나온 모든 위대한 사상가들과도 말이죠. 그리고 저는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슬람 국가에 가면 권리가 동등하게 보호되는 것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보편적 인간 평등을 믿지 않고 우리가 서구에서 믿는 것과 같은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 수백만 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다문화조차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몇 달 전 한 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좋아요.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는 나가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키는 것들을 굳건히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위협이 무엇인지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물론 개별적으로 좋은 사람들도 있다는 점도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이념들을 보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사회에 위험이 되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묻게 돼요. 도대체 누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일까 하고요. 이게 왜 찰리 커크가 전 세계 수백만 명 앞에서 말 그대로 암살당한 이유와 원인 중 하나로 내세워져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이게 주요 초점이 아니었을까요? 궁금하네요. 어쩌면 이게 그들이 실제로 두려워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